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아시아 권영훈입니다. 네, 금요일. 네, 오늘 금요일이죠. 네, 내일이면 이제 주말이고요. 자,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픽입니다. 미국 4대 반도체 기업 수장 자리를 중국계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거창반느바오 등 중국 현지 매체들은 오늘 미국 4대 반도체 제조사인 인텔,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CEO가 모두 중국계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리프탄은 아직 취임 전이긴 한데요. 오는 18일 인텔 CEO로 공식 취임합니다. 자, 그는 말레이시아 중국계 가정에서 태어나 싱가포르 난양공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뒤 미국 매사추세츠 그러니까 MIT 공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자, 리프탄 CEO가 미국 반도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을 지금 경영위기에 빠져 있죠. 자, 이런 재정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높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인텔 살리기에 적극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칩 사업을 빼앗아 갔는데 우리에겐 인텔과 같은 훌륭한 회사가 있다며 칩 사업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는 최근 인텔 공장을 운영할 합작 회사 관련해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의 지분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자, 여기 언급된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역시 중국계 CEO가 이끌고 있습니다. 자, 젠스랑 CEO는 대만 출신으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전기공학 석사를 취득했고 1993년 엔비디아를 창립해 지금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다음 주 17일부터 21일까지 GTC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젠스랑 CEO가 얼마나 획기적인 AI 기술을 선보일지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른 AMD 리사수 CEO는 젠슨황 CEO처럼 대만 출신으로 미국 MIT를 졸업하고 2012년 AMD에 들어가 2014년부터 10년 넘게 CEO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 이제 다음 자료도 있는데요. 지금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호크탄 CEO는 인텔 리프탄 CEO와 마찬가지로 탄탄으로 끝나네요. 예, 리프탄 CEO와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자, 미국 반도체 업계를 중국계 CEO들이 사실상 주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 언론들은 중국 반도체 사업은 정부의 지원으로 발전이 있었지만 고급 인재 유치와 산업혁신 면에서 부족했다며 미국의 경우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통해 기술적 발전을 이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픽입니다. 자,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오늘 중국 과학자들이 A4 용지 두께의 100만 분의 1에 불과한 초박형 금속 필름 제조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중국 과학원 물리학연구소 연구팀은 지난 12일 과학저널 네이처에 이번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을 게재했는데 혁신적 압착 기술을 사용해 금속 필름 두께를 6.3에서 9.2 옹스트롱, 그러니까 1옹스트롱이 0.1 나노미터인데요. 그러니까 엄청 얇은 겁니다. 9.2 옹스트롱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자, 논문 책임 저자인 장광희는 한 면의 길이가 3m인 금속 큐브를 베이징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단층으로 평평하게 펴는 것과 거의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소재는 전도성,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그리고 투명성 비치는 거, 그다음에 기계적 강도가 뛰어나서 차세대 전자기술, 양자 컴퓨팅 등의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예로 더 얇고 내구성이 뛰어난 폴더블 스마트폰 화면을 위한 투명하고 유연한 전극에도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반도체 부피를 1000배, 그리고 소비 전력 소비는 현재 수준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뉴스픽입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상품권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 아사히 신문은 어제 이시바 총리 사무소 관계자가 지난 3일 이시바 총리 주재로 연 간담회에 참석한 자민당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늘 상품권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규정법과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면 지금 이시바 총리가 오늘 NHK 지금 방송인데요. 거기서 지금 자기는 이제 뭐 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저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품권을 받은 의원 대부분은 이시바 총리 사무소에 받은 돈을 다시 또 이렇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은 정치단체 간 금전수는 불법이 아니지만 개인이 정치가에게 금전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 만큼 정치자금규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NHK가 최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8%포인트 하락한 36%로 나타났습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부정평가가 이시바 정권 출범 이후 최고치인 45%까지 치솟은 겁니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 외교, 그러니까 아부 외교를 펼쳤는데도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한 게 부정평가에 한몫한 겁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는 대미 투자 규모를 1조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도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서 일본이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고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쌀 관세 문제까지 일삼는 발언까지 지금 백악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들은 연일 이시바 총리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자민당 니시다 쇼지 의원은 지난 12일 이시바 정권으로 올 여름 7월에 있죠. 참의원 선거를 치른다면 대참패할 것이라며 사실상 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일본 언론들은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지금 36%라고 했죠. 30% 아래로 떨어지면 이시바 끌어내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어떻게 퇴진했는지 잘 아시죠? 자, 비자금 스캔들로 퇴진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그동안 기시다 후미오를 비롯해서 이제 자민당 내에 이제 비자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 자금을 왜 받았냐 그러고 계속 추궁했던 게 바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상품권 스캔들을 야기하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겁니다. 자, 미국과의 교역 실패에다가 도덕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시바 총리가 거센 퇴진 압력에 직면한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오후 5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아시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